네, 물음 2번 풀이하겠습니다. 문제 1의 물음 2번 3페이지. 자, 위의 물음과 독립적으로 주식회사 국세가 동사채를 X1년 7월 1일에 발행하였다고 가정하고 아래의 각 물음에 답하시오. 단 실제 발행일 7월 1일, 7월 1일 실제 발행일과 권면상 발행일 1월 1일의 유효이자율은 모두 7%이다. 양가로 1번, 주식회사 국세가 사채의 발행으로 수령한 현금액을 계산하시오. 양가로 2번, 주식회사 국세가 발행한 사채의 발행 금액을 계산하시오. 물음 3번, 주식회사 국세가 X1년에 인식해야 할 이자 비용을 계산하시오. 자, 여러분, 이 물음 2번 같은 경우는 좀 이제 낯서신 분들이 있을 텐데, 우리가 워크북에서, 사채 워크북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제 2번, 이자 지급일 사이에 사채 발행에서 공부를 했는데, 이게 우리가 회계실무에서 그렇게 자주 나오지는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어색하실 수 있는데, 일단 풀이를 한번 보시고 이해하도록 노력해 보시죠. 자, 일단 여러분 설명을 잠깐 드리면은, 이건 이런 경우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보시면은, 우리 회사는, 같이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우리 회사는 여러분 권면상 발행일이라고, 우리 회사가 사채를 발행하기로 했어요. 1월 1일에 권면상 발행일은 X1년 1월 1일이라고 되어 있는데, 권면이라고 하는 게 뭐냐 하면, 사채가 있잖아요. 사채 실제 실물이 있어요. 사채 실물이 있는데 그 위에, 그 종이에, 권면에 사채권이라는 그 종이 위에 발행일이 찍혀 있어요. 이 사채의 발행일 X1년 1월 1일에 발행한다. 만기는 X5년 12월 31일로 한다. 이자는 매년 준다. 뭐 이런 내용이 적혀 있는 거예요, 지금. 액면 금액은 얼마다. 이렇게 적혀 있어요. 이렇게 X1년 1월 1일에 원래 회사가 발행을 하려고 했어. 하려고 했는데,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 일단 뭐 한 가지 예를 들면, 그런데 아무도 안 사는 거야. 우리 회사의 조건이 별로 좋지 않은지 시장에서 아무도 안 사가요, 이거를. 그래가지고 지금 알겠다. 그러면은 우리 회사는 그럼 일단은 자금 조달을 사채 말고 뭐 다른 뭐 은행에서 빌리던지, 아니면 자기 자본금을 늘리든 다른 방식으로 지금 자금 조달을 하자. 사채가 지금 안 팔리니까. 그렇게 하다가 7월 1일이 됐어. 6개월 동안 묵혀놓은 거야, 이 사채를. 이 사채는 1월 1일에 발행합니다. 5년짜리입니다. 라고 적혀있는 이 사채를 6개월간 가지고 있다가 실제로 X1년 7월 1일이 되어서야 누가 사겠다는 거야. 그래서 이때 발행을 했다는 거야. 이때 누가 가지고 갔어요. X1년 7월 1일에 가지고 갔는데, 이 사채에는 뭐라고 찍혀 있어요? 이 사채 발행일은 7월 1일이라고 적혀 있나요? 아니죠. 사채의 발행일은, 권면상은 1월 1일이야. 실제 발행일은 7월 1일이죠. 당연히 7월 1일인데, 권면상 발행일은 아까 발행해뒀던 거를 그대로 다시 준 거예요. 그대로 준 거기 때문에 다시 준 게 아니고 그대로 준 거죠. 그러니까 1월 1일이라고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 발행일과 권면상 발행일이 달라지는 경우에 서로 안 맞는 거야. 이 경우를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자, 일단 보세요. 오른쪽 풀이를 보세요. 이자 지급일 사이의 사채 발행이야. 이게 무슨 의미냐면, 이자 지급일은 여러분 12월 31일이죠, 매년. 그 사이에 발행했다는 거야. 12월 31일 원래 최초 권면상 발행일인 X1년 1월 1일이 있고, 이자 지급일은 X1년 12월 31일과 매년 말이잖아. 근데 이 중간에 발행이 됐다는 거야. 권면상 발행일이 아니고 이자 지급일 사이에 실제 발행일이 있고, 그때 사채가 발행된 경우를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요걸 풀이해 볼게요, 여러분. 일단 여러분 이렇게 어떻게 풀이하냐면, 똑같이 1월 1일을 기준으로, 우리가 아까 X1년 1월 1일에 발행됐을 때 기준으로 장부 금액 잡았죠. 기억나시죠? 275만 4천 원 해가지고 요거 다시 한번 해볼까요? 애초에 당겨오는 것까지는 하실 수 있을 거고, 쉽게. X1년 1월 1일의 장부 금액은 이거예요. 2754030 곱하기 1.07 마이너스 15만 원. X1년 말 장부 금액 곱하기 1.07 마이너스 15만 원. X2년 말 장부 금액 곱하기 1.07 마이너스 15만 원. X3년 말 장부 금액 곱하기 1.07 마이너스 15만 원. X4년 말 장부 금액 곱하기 1.07 마이너스 15만 원. 자, 300만 원. 300만 원. 자, 이렇게 우리가 장부 금액을 다 구했었죠. 장부 금액이 다 구했었죠. 자, 이걸 일단 그대로 적으세요. X1년 초, X2년, X3년 말, 3년 말, 4년 말, 5년 말, 이 장부 금액 란을 적으시고, 자, 이제부터 주의하세요. 집중하세요. 실제 여러분 발행된 건 7월 1일이잖아. 7월 1일. 7월 1일에 발행됐는데, 우리 회사는 이자 12월 31일 되면 이자를
15만 원 줘야 되죠. 액면 금액만큼, 액면 금액이 아니고 액면 이자만큼 이자를 줘야 돼요. 그죠? 근데 그렇게 적혀 있잖아. 이 사채를 가지고 12월 31일에 저희 회사로 사채를 가지고 오시면 밑에 쿠폰이 있는데 이자 쿠폰을 떼서 가지고 오시면 우리 15만 원만큼 액면 이자를 드립니다 라고 적혀 있어요. 자, 근데 그건 1년치 이자죠. 1년치 이자. 법상 적혀 있는 대로 줘야 돼요. 12월 31일에 그걸 가지고 오면 15만 원을 줘야 돼. 근데 7월 1일에 사간 사람은 여러분 실제로 얼만큼 가지고 있었어요? 1년간 가지고 있었던 게 아니죠. 6개월만 갖고 있잖아. X1년 7월 1일부터 X1년 12월 31일까지 6개월 동안만 사채를 가지고 있었죠. 그러니까 액면이자 총 15만 원, 1년치 이자 중에 15만 원 중에 얼마만 받을 권리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절반인 15만 원. 죄송합니다. 절반인 7만 5천 원. 하반기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해당되는 7만 5천 원 이자만큼만 받을 권리가 있는 거야. 그런데 12월 30일에 이걸 가지고 오면 무조건 그걸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는 법적으로 15만 원을 줘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이걸 해결되겠어요? 어떻게 해야 이걸 해결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해결합니다. 7월 1일에 실제 발행을 할 때, 자, 사가려고 왔잖아요. 우리 회사에 300만 원짜리 우리가 사채를 발행할 건데 사가실 분 누가 왔어. 너희 사채를 사겠다고 온 거예요. 자, 근데 그 사람하고 뭐 딜을 해야 돼요. 자, 보시면 선생님 12월 31일이 되면 저희 회사는 선생님한테 15만 원을 줄 거예요. 1년치 이자를 줄 건데 지금은 여러분, 선생님 7월 1일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일단 저희한테 7만 5천 원만큼을 더 주세요. 그래야 이거를 사가실 수 있습니다. 대신 6개월이 지난 12월 31일에 됐을 때 저희가 15만 원을 다 드릴게요. 15만 원을 다 드릴게요. 이걸 정산하면 당연히 회사 입장에서 어떻게 돼요? 6개월치 이자인 7만 5천 원만큼만 부담하게 되죠. 하반기 이자. 사는 사람 입장도 처음 나갈 때 7만 5천 원이 더 나가긴 했지만 그만큼은 나중에 15만 원을 받게 되니까 실제로 지급받는 부분은 7만 5천 원만큼 받게 되는 거죠. 손해보는 것도 아니고 6개월치를 받게 되는 거잖아. 이게 법적으로 이 사채의 권면 300만 원, 권면 1월 1일이 발행이라고 돼 있기 때문에 12월 31일이 되면 무조건 1년치 이자를 줘야 된다 라는 전제에서부터 지금 이 말이 시작된 거예요. 아니 그냥 6개월치 처음부터 안 주고 안 받기로 하고 딱 7만 5천 원만 정산하면 되잖아 라고 할 수 있지만 그건 그렇게 할 수 없어요. 법적으로. 사채에는 엄격하게 요식증권화 돼 있기 때문에 12월 말 시점에 무조건 1년치를 줘야 된다. 이 생각부터 시작하세요. 그러니까 이거를 7월 1일에 사가는 사람한테 네가 가지고 있지 않았던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기간에 대한 분을 7만 5천 원에 대한 거를 먼저 우리 회사가 받아뒀다가 12월 31일이 됐을 때 요거까지 포함해서 7만 5천 원 더해서 15만 원을 주겠다라는 거를 지금 머릿속에 스토리를 짜셔야 돼요. 이래야 좀 안 헷갈려요. 계산하는 건 지금부터 보여드릴게요. 자, 보세요. X1년 1월 1일 시점에 장부 금액이 있죠. 장부 금액이 있고 6개월이 지난 시점에 장부 금액을 구해야 돼. 우리가 지금 1년치씩 1년이 지났을 때 장부 금액은 다 구했죠. 그죠? 그런데 6개월이 지난 시점 X1년 6월 30일 X1년 7월 1일 같은 겁니다. X1년 6월 30일 딱 그 시점의 장부 금액을 구해야 돼요. 이걸 어떻게 구하냐 하면 여러분 제가 여기 식이 있어요. 식이 작아서 안 보일 텐데 이러면 좀 잘 보이나요? 자, X1년 1월 1일 시점에 장부 금액은 275만 4,030원이죠. 여기다가 1년치 유효이자율은 1.07이지. 1.07만큼 올라갔다가 15만큼 떨어지는데 6개월치만 올라갔다가 떨어뜨리면 돼요. 6개월치만 생각하려면 여러분 7%가 아니라 거기에 절반 3.5%만큼만 올라갔다가 액면 이자도 15만 원이 아니라 6개월치 7만 5천 원만큼만 떨어지면 돼. 아시겠죠? 계산해 볼게요, 여러분. X1년 1월 1일 금액은 275만 4,030원이에요. 자, 원래는 1년치 할 때는 여러분 1.07 1년치 유효이자율 마이너스 15만 원. 이렇게 해서 X1년도 말 장부 금액을 구했었죠. 근데 6개월이 지난 시점에 장부 금액은 어떻게 구하느냐? 2754030 곱하기 여러분 7%의 절반. 이게 3.5%예요. 그죠? 7%의 절반이니까. 이렇게 하면은 285만 421원 나와요. 자, 위에 적으세요, 여러분. 이게 바로 뭐다, 일단? 이게 여러분 현금 유입액이야.
이만큼이 현금이 유입되는 거야. 현금이 들어오는 거예요. 제가 적어놨죠. X1년 7월 1일 시점의 현금 유입액. 이 위에 있는 점. 아직 안 떨어졌어요. 올라가기만 한 이 점이 285만 421원. 이게 현금 유입액이고, 자, 여기서 7만 5천 원만큼 아까 설명드렸던 거. 아니, 이 7만 5천 원만큼은 나중에 더 받아가실 거니까 지금 사채 사갈 때 주세요. 라고 해서 더 받은 거야. 이만큼은 빼주는 거예요, 일단. 사채 발행 금액을 구하려면 7만 5천 원 빼면 사채 장부 금액이 나옵니다. 사채 순액 얼마예요? 사채 순액 277만 5,421원. 이게 X1년 7월 1일 시점의 뭐다? 사채 발행 금액이에요. 사채 발행 금액이에요. 나왔죠? 여기 사채 발행 금액 X1년 7월 1일 사채 발행 금액 계산하는 거 이렇게 하면 돼요. 이 식 275만 4,030원 곱하기 1 플러스 0.07 곱하기 12분의 6 7%의 6개월치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원래 액면이자 1년치 15만 원인데 이것도 6개월치만 빼주는 거야. 그렇죠? 원래 6개월치가 없다고 해봐요, 여러분. 6개월 12분의 6을 없애봐. 12분의 6이 없다고 생각하면 이게 바로 한 번에 1년치 장부 금액이 나오는 식이잖아요, 요게. 없다고, 두 개 없다고 하면. 그런데 이걸 6개월치를 하려면 이렇게 한다고요. 6개월치 하려면 12분의 6을 곱하면 X1년 6월 30일 시점의 장부 금액, 사채 발행 금액이에요. 277만 5,421원. 자, 여러분 지금 저희는 물음 두 개를 순식간에 한 번에 풀었습니다. 일단 볼게요. 1번 주식회사 국세가 사채 발행으로 수령한 현금액을 구하여라. 지금 아까 올라갔던 금액 그대로예요. 285만 421원. 그리고 2번 국세가 발행한 사채 발행 금액을 계산하시오. 이거 사채 장부 금액 구하는 거예요. X1년 7월 1일 시점의 발행 금액, 장부 금액은 277만 5,421원. 됐죠? 자, 여기 한번 제가 적어놓은 거 읽어보죠. X1년 6월 30일에 사채 발행으로 수령한 현금액. 아니, 왜 발행 금액만큼만 딱 정확하게 수령해야지? 왜 더 받았어? 왜 더 받았냐고요? 왜 더 받았어요, 여러분? 말씀드렸죠. 회사는 7만 5천 원만큼 발행 금액은 딱 원래 277만 5,421원이 정확한 사채 발행 금액인데 이자를 정산하기 위해서 그런 거라고. 이 사채를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무조건 12월 말에 1년치 이자 15만 원을 줘야 돼. 줘야 돼요. 그런데 지금 발행할 때 7월 1일이니까 이 받아가는 사채를 사가는 사람은 7만 5천 원만큼만 실제로 받을 권리가 있어. 7만 5천 원 하반기에만 가지고 있었으니까. 그죠? 그런데 무조건 15만 원을 줘야 되니까 이걸 정산하기 위해서 사갈 때 야, 너 상반기 1월 1일부터 6월 30일치에 대한 액면 이자에 대한 돈을 먼저 내. 내가 나중에 더 줄게. 이거 다시 돌려줄게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더 받은 개념이에요. 돌려줄 거야, 나중에. 임시 부채가 돼요, 이게. 미지급 이자라는 부채가 돼요. 회계 처리도 보여드릴게요. 자, 보세요. 사채 발행으로 수령한 현금액은 뭐와 뭐로 구성되어 있어요? 자, 읽어볼게요. 1월 1일부터 6월 30일치 미지급 이자에 대한 수령분이 7만 5천 원 있는데 그것과 7월 1일 시점 사채 발행 금액, 순수한 발행 금액 277만 5,421원 이거 두 개로 이루어져 있어요. 당연해요, 여러분. 우리가 보세요. 285만 421원에서 7만 5천 원을 빼서 우리가 발행 금액을 구했죠. 277만 5,421원 구했죠? 자, 그러니까 나눠서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현금이 이만큼 들어와요. 285만 421원이 들어오는데 이거는 뭐하고 뭐로 나눠져 있다? 사채 순수한 발행 금액 277만 5,421원과 6개월치 상반기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6개월치 실제로는 아무도 가지고 있지 않았던 사채 사간 사람이 없었잖아요. 그 기간 동안의 이자를 미리 받는 거라고. 나중에 돌려줄 거니까 7만 5천 원.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고. 285만 421원이. 아시겠죠? 이해를 하기 위해서 제가 설명을 충분히 드린다고 노력하고 있는데 최대한 이해를 하려고 노력하시고 이해가 조금 어렵다고 한다면 어차피 우리는 숫자로 풀어야 돼. 지금 이거 있죠? 계산하는 과정. 이 X1년 1월 1일 시점에 발행금액을 구한다. 6개월치만 생각해서 올린다. 그게 바로 뭐다? 현금 유입액이 되는 거야. 현금 유입액. 물어보는 거 뻔해요. 현금 유입액. 그리고 발행 금액은 이 현금 유입액이 다 들어온 게 전부 다 사채 발행 금액이 아니다. 6개월치 이자만큼, 액면 이자만큼은 나중에 돌려줄 거를 받은 거니까 그만큼은 미지급 이자라는 부채가 되는 거니까 그만큼은 빼준 게 바로 뭐다? 빼준 게
발행금액, 사채의 순수한 발행금액이 되는구나. 방금 말한 거 있죠? 요만큼만 압축해서 그냥 외우시면서 계산해 보세요. 그럼 풀 수 있어요, 이거. 아시겠죠? 앞에 뭐 선생님 돌려드릴게요. 이건 그냥 설명을 위한 거니까 방금 말한, 짧게 말한 이 부분을 이해하려고 한번 노력해 보세요. 자, 여러분, 일단 회계 처리. 이 문제에서 회계 처리 묻는 거 아니에요. 근데 회계 처리로 보면 좀 더 이해가 깊어질 수 있기 때문에, 자, 회계 처리를 제가 여러분 무조건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회계 처리는 이걸 설명하는 거야. 이 장부 금액의 변화를 회계 처리라는 걸로 보여주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냥. 회계는 언어니까. 그죠? 기업의 언어니까. 보여주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림 말고 글자로 한번 보죠. X1년 7월 1일에 회계 처리는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 현금이 2개가 들어와요. 이렇게 2개가 들어온다고 생각하면 돼. 뭐하고 지금 현금 들어오는 거 2개 보이시죠? 일단 위에 75,000원 이거랑 더하기 2775421 순수한 사채 금액, 사채 가치, 이 2개 더한 게 285,421원. 이만큼이 현금 유입액이었잖아. 그죠? 자, 반대로 설명하면 현금 유입액은 2개로 이렇게 나눠서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75,000원만큼은 왜 받았다? 75,000원 액면이자, 1년치 액면이자 300만원 곱하기 5%, 15만원의 절반, 12분의 6, 75,000원. 이 75,000원은 왜 받았다? 나중에 돌려줄 거예요. X1년 12월 31일에 현금 75,000원 이만큼 줘야 돼요. 줘야 되니까 뭐예요? 그게 바로 부채야, 부채. 회사 입장에서 부채가 되는 거야. 조금 있다가 줘야 돼. 미지급 이자, 부채죠, 부채 계정이죠. 75,000원. 75,000원 인식하고, 현금 277만 5,421원은 뭐다? 순수하게 사채를 발행하면서 받은 돈이에요, 이거는. 자, 사채 300만원과 차변의 4할차, 사채 할인 발행 차금 224,579원. 요렇게 나눠서 표현만 할 뿐이지 본질은 뭐다? 사채 순액, 사채 발행가액 277만 5,421원이다. 이만큼은 빚이 된 거야. 사채라는 빚이 된 거야. 둘 다 부채죠. 미지급 이자도 부채고 사채도 부채의 계정이죠. 당연히 사채도 부채죠. 둘 다 부채인데 이 75,000원은 12월 31일에 바로 줘야 돼. 이 사채는 몇 년 동안 나눠서 갚을 거고, 갚아 나가는 거고. 되시죠? 자, 12월 31일 이 분계 중요합니다, 여러분. 12월 31일 분계 보세요. 자, 일단 여러분 12월 31일에 현금을 얼마 줘야 돼요? 제가 아까부터 계속 말하고 있죠. 얼마 준다고? 12월 31일에 얼마 줘야 된다고? 사채 권면에 적혀 있잖아요. 15만원. 액면금액 300만원에 0.5, 아니 5%, 15만원. 15만원을 준다고요. 근데 이 15만원을 주는 거는 또 확실해요. 명확해요. 보세요. 오른쪽에 현금 75,000원, 75,000원. 2개 더하면 얼마예요? 현금 15만원을 주죠. 근데 이게 성격이 약간 나눠서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일단 위에 우리가 6개월치 미리 받은 거 있죠, 이만큼. 봐봐. 똑같은 게 지금 역분계 쳐져요. 이만큼이 12월 31일에 미지급 이자 75,000원. 아, 부채 맞아. 이거 갚아야 되지. 75,000원. 내가 드리기로 약속한 거 현금으로 드립니다. 현금 75,000원. 이만큼은 정산 먼저 하는 거야. 이 15만 원은 2개로 나눠지는 거예요, 의미가. 일단 우리가 미지급 이자 분부터 먼저 주는 거고, 실제로 이자는 6개월치만 주는 거야. 이자 비용은 6개월치만 인식하죠. 그죠? 자, 현금 75,000원 주는 거고, 이자 비용 어떻게 잡는지 보세요. 지금 여러분 이게 문제야. 물음 3번 보세요. 물음 3번. X1년도의 이자 비용을 계산하라는 게 이 마지막 물음이에요. 마지막 물음. 이거 되게 중요해요. 헷갈리기 쉽기 때문에 보세요. 계산기 잘 보이나? 자, 보세요. 자, 이자 비용을 잡을 때 여러분 얼마를 잡아요? X1년 1월 1일 시점의 사채 장부 금액인 275만 30원. 다시 잘 들으세요. X1년 1월 1일 시점 사채 장부 금액인 275만 30원에다가 7% 곱하고 6개월, 하반기 6개월 곱하는 거예요. 자, X1년 1월 1일 시점의 장부 금액 275만 4,030원에다가 7%를 곱하고 6개월치 96,391원. 이게 이자 비용이고 이게 정답이에요. 보이시죠? 96,391원. 이게 정답이에요. 자, 일단 분개하고 주의할 점 다시 설명드릴게요. 이자 비용 이렇게 잡혔어요. 그리고 현금 75,000원 나왔어. 그 차익이 뭐예요?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상가액이죠. 21,391원. 이만큼이 뭐예요?
즉 이거의 의미는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 사라진다는 것의 의미는 제가 뭐라고 했어요? 사채 순액이 증가하는 거라고. 사채 순액이 증가하는 거예요. 사채 순액이 21,391원이 증가한다는 것과 같은 의미예요, 이게. 자, 여러분 제가 밑에 주의할 거 하나 적었는데 이자 비용 구할 때 여러분 96,391원이라고 적으면 이게 당연히 정답인데 이렇게 헷갈리실 수 있어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걸 보여드릴 건데, 자, 우리가 X 1년 7월 1일 시점에 발행 금액이 얼마였어요? 위에 나왔지, 이 숫자 277만 5,421원 277만 5,421원. 그러면 이 금액에서 곱하기 0.07 곱하기 6 나누기 12 이렇게 하면 되나? 97,139원 91,140원인가? 아니에요. 이게 주의하라는 거야. 제가 적어놨죠. 이자 비용을 구할 때 앞에 대상이 되는 이 금액은 X1년 7월 1일 발행 시의 장부 금액인 277만 5,421원이 아님에 뭐 하라고? 유의하시라고요. 제가 일부러 적고 X 쳤죠. 이렇게 계산하기 쉽거든요. 실수하기 쉬워요. 이렇게 실수하면 안 된다는 의미로 적어놓은 거예요. 277만 5,421원 7월 1일 금액, 7월 1일 발행 금액 갖고 와서 쓰고 곱하기 7% 곱하기 12분의 6 하면 97,000. 아이고 사라졌는데 방금 97,000 다시 쳐드릴게요. 27,277호 421 곱하기 0.07. 자, 91,139원 이거 반올림하면 91,140원이죠. 91,140원이 아니라고요. 아니라고. 이걸로 착각하기 쉬워요. 이걸 실수하기 쉬워. 숫자가 되게 비슷하죠. 근데 여러분 이 정도면 단수 차이 당연히 아니에요. 96,000원과 97,000원이 단수 차이일 수가 없잖아요. 이건 그냥 명백히 틀린 거예요. 이거는 밑에 걸로 하면 틀린다고. 이자 비용을 계산할 때는 최초 1월 1일 금액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야. 몇 개월치를 잡을 때는 아시겠죠? 이게 곡선의 과정 때문인데 그런 것까지 몰라도 돼요. 그건 재무관리적인 거고 지금 몰라도 되고 1월 1일 시점부터 하면 돼요. 1월 1일 시점부터 곡선이 우린 직선으로 보기 때문에 곡선의 과정, 직선의 과정 이런 게 있는데 그건 모르셔도 되고 1월 1일 시점 금액 275만 4,030원이 있고 여기에다가 7% 곱하고 12분의 6을 한다. X1년 1월 1일 시점 장부 금액을 기준으로 이자 비용을 계산하는구나. 제가 지금 강조했던 거 잊지 마세요, 여러분. 96,391원이다. 여러분 제가 요렇게 해서 이제 문제 1번 풀이 마칠 건데 사채 지금 이자 지급일사의 사채 발행 있죠? 이 부분은 좀 낯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공부 꾸준히 해보시고 열심히 해보시고 워크북이나 다른 교재를 보시면서 차분하게 한번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제가 회계 처리까지 보여드렸으니까 회계 처리랑 전체적인 어떻게 흘러가는지 전체적으로 어떻게 흘러가는지 한번 차분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잠깐 쉬었다가 문제 2번에서 뵙죠.